지 변호사님이 나는 솔로 출연자분들을 대리해서 악플이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당시에 악성 댓글이 몇만 개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판사님, 이 글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죠. 그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정욱 변호사 지효석 변호사입니다. 실생활에서 범죄로서 많이 다루어지고 또 처벌도 많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와 또 모욕죄에 관해서 지효석 변호사님과 함께 설명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형법 체계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명예에 관한 죄로 분류가 되는데요. 형법 제307조부터 309조까지는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311조에서는 모욕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 사실 법조인인 저도 가끔 좀 혼동이 되고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죠?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이나 혹은 거짓의 적시를 통해서 사람의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일컫고요. 반면에 모욕죄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일방적인 욕설 혹은 비방을 통해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한 걸 넘어서서 특정인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나 신용, 절하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명예훼손죄가 되고, 그 사람의 신용이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모욕죄가 된다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애미애비 대진년아라고 해서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네네.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구나, 너 참 상스럽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오로지 그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사람의 평판을 낮추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외에도요, 정보통신망법 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전자정보기기를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서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랑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악플,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의 경우에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전파력이 빠르죠.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규정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정보통신망법 상에서는 명예훼손죄는 규정하고 있지만 모욕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 모욕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롭게 처벌 규정을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요건이 궁금해지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첫 번째, 그 행위가 공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지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역시나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모욕해야지 성립됩니다.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연이라는 부분이에요. 형법에서 얘기하는 이 공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전달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여러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가 귓속말로 속삭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죠? 귓속말로 작게 얘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듣는 순간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태도에 따르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다음 요건 또 알아볼 텐데요. 이제 특정성이라는 요건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정성 요건의 경우에는 법에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은 요건이긴 한데요. 실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자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건 모욕죄건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언사의 대상,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지만 죄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악플러분들이 당사자의 실명을 빼고 주어를 생략한 채 댓글을 작성하시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 자체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짜맞춰 봤을 때 충분히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다, 추정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수학학원에 안경을 쓴 선생님이 자신의 성추행을 했다 글을 올렸을 경우, 만약에 대치동에 그런 수학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안경을 쓴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명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겠지만은 대치동의 수학학원이 단 하나이고 그 학원에서도 안경을 쓴 남 선생님이 단 한 명이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특정이 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이 되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이건 허위이건 구구절절한 내용을 통해서 사람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것을 명예훼손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욕죄의 경우에는 쌍욕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경멸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썰을 풀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게 되고, 온라인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돼서 가중처벌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 변호사님과 함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지 변호사님이 나는 솔로 출연자분들을 대리해서 악플이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당시에 악성 댓글이 몇만 개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댓글들을 판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명확한 댓글들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댓글을 달아서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많은 악플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지호석 변호사였습니다.